남원시가 하천보의 물을 방류해 다슬기를 잡던 노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0mm,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지난해 도내 귀촌 인구가 2만 명을 넘어 1년 전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서울에서 개최한 귀농귀촌 박람회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노인 등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남원시가 예고도 없이 보의 물을 방류하면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 시내를 가로지르는 요천. 소방대원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을 가로질러 줄을 이용해 노인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얕은 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급히 풀숲으로 대피한 노인들입니다. 노인 3명 가운데 78살 유모 할머니는 30m 정도 떠내려간 뒤 행인에게 구조됐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도착했을 때는 그 옆에 지나는 시민이 그 할머니를 구조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0m 정도 떨어진 보에서 쏟아져 내린 물 때문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장마에 대비해 수위를 조절한다며 이 가동보를 개방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만수위였던 물을 10분 정도 방류했는데 경고나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사람도 있었는데 나 그걸 보고 있었던 할머니들을 봤대요? 숲속에 계셔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어요. 4년 전에도 전주천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던 유치원생 8명이 갑작스런 보 개방으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도내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80mm가 더 내리고 지역별로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장수 72, 순창 70.5, 전주 22mm 등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순창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군산의 한때 풍속이 평소의 3, 4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은 밤사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순창 등 도내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군산 등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장마 전선이 예상과 달리 북상하지 못하면서 비가 적었던 것과 달리 장마다운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많은 비에 각종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선 6기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자치단체 간 협치의 모범 사례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구는 버스요금 단일화 등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장수에 사는 송점순 씨는 3년 전만 해도 버스비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나 시장 일을 보기 위해 종종 진안읍을 가는데 거리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다 보니 왕복 차비만 8,000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주나 진안 장수 어디를 가더라도 버스 요금이 단돈 1,000원으로 단일화돼 걱정을 크게 덜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차 타고 다니면 차비 조금 들지 잘 모시다 주지 좋지 건디마다. 버스 요금 단일화는 지난 2014년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자체가 합의에 이뤄냈습니다. 승객이 덜 내는 만큼 군청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지난해에는 도입 첫 해보다 이용객이 20만 명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은 또 있습니다.
진안과 장수군이 인접 오지 마을에 군 경계를 따지지 않고 공동 사업비로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보니 정부에서 사업비의 대부분인 14억여 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어서 못 먹고 이런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상수도 공사를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및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협력하여 무진장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들의 협력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도내 인구 감소에 귀농귀촌만한 인구 유입 정책도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2년째 박람회를 열었는데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자녀와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의 상담이 참혹 진지합니다. 이 부부처럼 비교적 젊은 장년층은 자녀의 교육 문제나 농사로 버는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도시보다 생활비 같은 것도 저렴하고 교육비 지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반면 정년 퇴직 후 노년을 즐기려는 세대는 현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나 혼자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져도 과연 가족이 없으면 내가 혼자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처럼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전라북도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귀농귀촌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30%가 수도권에서 오는 만큼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도내 13개 시군이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됩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경기도나 충청도에 비해 땅값이 싸서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지역이었습니다. 농업, 농생명, 농식품 산업의 수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적지다. 전국적으로 귀촌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들의 귀농귀촌 유치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귀촌 인구는 지난 2014년 5,4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2천여 명으로 4배가 늘었고 가구수 기준으로는 5배 넘게 증가해 같은 기간 3%가 감소해 성장세가 둔화된 귀농 인구와 대비를 보였습니다. 특히 도내 귀촌 인구는 50대 이하가 80%가량을 차지해 농촌의 활력이 기대되며 지역별로는 완주가 4,5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익산과 고창 순이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 불허 방침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의 반발에 전주시의 지역상권 보호 구상도 난처하게 된 겁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전주시는 에코시티 주식회사가 창고형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에 상업용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덧붙여 지역상권에 영향이 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에코시티 측의 홍보 영상이나 아파트 분양 전단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암시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전주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1차, 2차 자기까지 분양하고 나서 이제서 3월 말에 이 부지는 농협 우선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뻥치죠. 이들은 코스트코가 아니더라도 생활 편의를 위해 최소한 시중 대형마트가 있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전주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업용지를 농협 측에 매각하지 못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전주농협과 협력해 새로운 유통과 판매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에코시티 상업용지 구상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큼 공감을 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은 올여름 뉴질랜드 현지 연수에 참여할 15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클레어 펄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박철수 농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농정원은 해마다 농업인 자녀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 8주간 뉴질랜드 연수 기회를 전액 국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임기 후반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투어 패스를 특화 과제로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수 특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전북대 무용과 이경호 교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 일명 인형 뽑기 게임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형 뽑기는 사행성 경품이 많고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전북 모 대학 교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